11월 16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아틀란타에서는 한반도 평화법 반대 퍼포먼스와 집회, 그리고 서명운동이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만행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든 6.25 노래로 청년들이 플래시몹을 한다고 해 윈TV에서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14일 오후 3시경 바람이 몹시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타의 청년 30여 명이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그들이 직접 편곡하고 안무한 것으로 플래시몹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플래시몹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K-팝 공연을 다니는 범한과 제이장이 즉석 합세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잊혀진 이 전쟁을 그저 이것이 엔드 오브 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역사적, 지리적 앞으로 다가올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유정자들과 한국의 새로운 뉴 거버먼트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보수단체 KCPAC 그랜트 뉴샴 회장은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HR 3446 한반도 평화법안은 평화를 달성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 소통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막으로는 종전을 추진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회에 6.25 한국전쟁을 상기시키는 청년들의 퍼포먼스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법을 저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It's particularly nice to see young people out dancing. The K-pop is incredibly popular. It's just impressive how South Korea has managed to have so much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let them know that this is a dangerous bill and they don't support it. On our website www.cpackorea.com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랑하겠지만 일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국민 여러분 또 재동포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갖고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는 아틀란타 지역의 목회자들과 관계자들 5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법 저지를 위한 집회가 있었으며 한반도 평화법 반대 서명지에 서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보험료 중 일부가 내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중 파트 B, 즉 외래 환자 치료 보험료의 기준이 $170 10센트로 올해보다 $21 60센트 상승해 14.5%가 인상됩니다. 또한 고소득 수혜자는 소득 관련 월별 조정 금액 IRMAA로 인해 매월 $238에서 $578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 B에 가입한 메디케어 수혜자 약 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5,200만 명의 은퇴한 노년층과 800만 장애인 등 6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보험 메디케어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3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 금액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케어 측은 또한 이번 인상폭은 새로 출시된 고가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이 중 절반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연간 약값만 $56,000가 소요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16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화이자는 자사의 알약이 경증과 중증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을 90% 이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집에서 쉽게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 치료법은 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화이자는 다른 제조업체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알약의 제조를 가능케 하는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16일 발표에서 제네바에 기반을 둔 의약품 특허 풀에 코로나 치료제 알약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특허 풀의 정책 책임자인 에스테반 버로는 효과적인 신약을 40억 명이 넘는 세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화이자는 코로나19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남아있는 동안 저소득 국가에서 판매된 약품의 로열티를 받지 않으며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서의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면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달 초 머크의 코로나19 알약을 승인했고 이 역시 105개국의 빈곤 국가에서의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일부 상품들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빈 진열대를 피하기 위해 일찍 연말 쇼핑을 시작하면서 4분기 경제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6일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초 생활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의 심리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지출을 위축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주식시장과 집값 덕분에 가계 자산이 증가하고 임금이 인상돼 30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을 완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 1.7% 증가했고 9월에 0.8% 증가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세로 1.4% 증가를 예측한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찍 시작된 연말 쇼핑으로 인해 12월에 소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워싱턴의 전국 소매연맹 회장 매튜 세이에 의하면 올 연말 시즌에 기록적인 쇼핑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홍수와 폭풍이 덮친 가운데 캐나다 국경 부근의 벨링햄 북쪽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와쿰 카운티는 폭우와 홍수로 비상을 선포한 가운데 주민 500여 명은 15일 밤 주변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벨링햄 일대에는 24시간 동안 3.5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며 비상 선포와 함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애틀 타코마의 국제공항 부근에서 풍속 58마일의 돌풍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북부의 관리들은 1990년 이후 처음 관측되는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는 오늘 화요일까지 6인치의 비를 쏟은 뒤에는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7만 823명, 신규 사망 513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8.8%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00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3.4%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